한국 3M 2023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3M은 외국계 기업으로서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관심을 끌을 만한 뉴스가 보도가 된 게 하나 있어요. 낸드 프레시 수율 CMP 패드에 달렸다. 축구장 2개 면적 한국 3M 기술연구소 가보니 전병수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CMP라는 게 아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세 복제 기술 등으로 3년 내 매출 3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3M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그 봐가지고 분석을 좀 한번 해 봅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6천억 원대로서 9.7% 감소했고요. 그런데 재고 자산은 거꾸로 거의 40%가 증가됐습니다. 결산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기대치보다는 적게 감소한 거로 아마 될 거고, 그렇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내려갔어요. 매출원가는 줄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매출 총액이 그래서 2.8%뿐이 감소를 안 했고, 판매관리비는 근데 19.2%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267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5%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상장 회사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를 안 하는데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감사 보고서에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가정이라는 거를 해보는 거죠. 가공비를 가정하는 겁니다. 가공비를 40%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 45%다. 이렇게 5% 정도 크게 갭을 잡았어요. 좀 차이를 좀 확실히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러죠. 모를 때는 그냥 50%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비가 많이 내려가죠. 근데 조립산업 같은 경우 3M도 조립이 장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사람 손도 많이 간다. 뭐 접착제 뭐든 잠깐 포스트잇이 또 그 또 전매 특허죠. 이런 건데 저건 이렇게 되면은 이 비성분 자료를 역산으로 모두 풀이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총 제조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 매출원가하고 재고 자산은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산으로 총 제조 비용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 비율이 40%라고 그러면은 5천억 원이 가공비예요.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또 전체 금액에서 운영경비를 뺀 게 매출 재료비가 되겠죠. 이 매출 재료비에서 재고자산의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요걸 빼면은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은 7,539억 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 가공비 하나를 가정함으로써 모든 게 역산으로 풀이해낼 수 있다. 핵심 포인트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345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더 영업이익이 줄었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1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니까 의미가 없고 2단계 PQ총 제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은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죠. 현금이 122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24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2억 원이 더 증가했어요. 그럼 어디서 굴러떨어졌냐? 그게 아니고 평가손실 환입 작업을 4억 4,900만 원 했습니다. 아니 2억 1,400만 원만 잡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갭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감사 보고서가 패스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2억 3,600만 원하고 12억 9,100만 원이면 현금으로 따져보자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게 어떻게 감사 보고서가 패스가 돼가지고 공시가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한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도 그렇고. 스르프 손익으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332억 원으로서 3.8%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가정한 결과죠. 그래서 가정의 결과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원가 회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가공 비율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138억 원이 이 스루프텍에는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궁금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 10여 년 전에 민노총 금속노조가 침투해서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왜 금속노조가 3M 같은 접착제 회사에 침투하는지 그때는 그 정식 그 품질 심사원이 아니래서 그걸 뭐 트레이닝 코스 때 참관하는 거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10년 전이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견학 장소를 나주 공장도 있다고 그래요. 나주가 솔직히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전라남도인지 전라북도인지 나주 시내에는 나주곰탕이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뭐 나주곰탕이 그렇게 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은 간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분들은 이제 그 나주공장에 출장 가면은 뭐 허구한 날 거기서 나주곰탕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지 서울에서 파는 나주곰탕은 거기서 먹는 나주곰탕 맛하고는 좀 틀리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데까지 멀리까지 공장을 짓습니까? 했더니 뭐 그것도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음. 잠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갱상도 쪽에 공장들 많이 짓고 했는데 이 총선 실패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지 그 새만금 쪽하고 전라남도 쪽에 좀 그 산업 크러스트 같은 거 좀 이제 좀 만들어 봐라. 고속도로 더 뚫고 그거야말로 균형 발전이지.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10.1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펀율도 떨어졌어요.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는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가정에 의한 또 가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인하된 거가 상장회사라면 원재료 가격 판매 추이라든지 판매 가격 판매 추이 같은 게 공시가 되는데 감사 보고서는 그런 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실적 대비해서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판매 관리비 19% 증가했는데 5%만 올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2% 줄었는데 항상 이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25% 도전적으로 올려보겠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출이 1조 7,880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매출 원가는 아래와 같은 그 제조 원가에다가 재고 자산의 증감의 가감을 감안해서 재고를 25% 줄인다고 봤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고를 줄이면서 원재료도 많이 사용하니까 생산재료비 4% 증가하고 가공비는 그래도 인건비가 또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2%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 시뮬레이션은 요거를 어떤 납품 가격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그 S&P 그게 있는데 CMP 뭐 판매 단위가 어떻게 되든 175만 원에 납품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12만 원 남는다. 그러면 계획보다는 적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25% 재고를 줄이면은 결산하면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판매를 더 높이자. 판매가 이제 그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좀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매를 4% 정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1631억 원, 16만 3천 원 또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그런데 5%를 그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재고를 5% 늘리자고 누가 꼬시면은 판매 가격을 그대로 둔다 그래도 15만 6천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어요. 계획하고 유사하게 떨어지니까 생산 공장을 좀 꼬셔가지고 공장장한테 그 생산량 많이 늘어나면은 노동 생산성 이런 거 다 좋잖아요. 꼬셔가지고 이게 원가 회계에 그 마녀에 다 걸려가지고 어, 한 150년 이상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 마녀한테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마녀에서 벗어난 스리프스로 보면은 운영비용 2%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25%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그러면 한 1조 7,168억 원 정도 하게 계산이 됩니다. 재료비 기준으로 봐서 5% 정도 증가했을 때 그것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5% 정도 재료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스르픈율 그대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것도 납품 가격이라고 하면은 170만 원 어, 재고 그러니까 더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원가 회계는 그 175만 7천 원 예가가 나왔는데 171만 8천 원인데 내고해서 170만 원. 그래서 12만 3천 원 남는데 목표보다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가격을 올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재고 회전율을 4.1%만 더 증분해서 노력을 해봐.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1조 7,700억이 돼가지고 1,616억 원의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격 올려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지. 그 전번에도 그 16회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왜 그걸 못 해가지고 야단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결과가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 작업을 하면서 분석 통계 작업을 하면서 스르폿은 인플레이션 완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후 현금 순이익은 1,703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따진다면 29.7%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EMS 그 전체 사업 활동으로 해서 6천억의 현금이 유입이 됐고 최종적으로 6,07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로 채권자한테 45억 9,2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제로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이 대부분인데 이게 투자자본의 100%나 되는 기업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작년도에는 18.2%. 이것도 매우 높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 정도 기대 못하죠. 뭐 0. 몇 프로다, 1%다, 뭐 5% 범위 내에서 헤매고 있는데 작년에도 18.2% 가져가고 이익 배당으로 올해는 무려 자기 자본의 100%를,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 거는 그냥 공짜로도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5,782억 원이나 돈을 벌어서 가져갔습니다. 2023년 투자자본의 100%의 이익 배당을 가져갔다. 그 재원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 그 장사해서 그만한 돈은 없을 텐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관계회사 대여금을 회수해서 이익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어, 관계회사 대여금이 2022년도에 무려 6,375억을 대여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천억을 저쪽에서 갚으니까 본사에서 외국계 기업은 그 의사결정을 돈은 현찰은 재무 CFO가 의사결정을 하죠. 자, 뭐 그동안에 그 돈 벌어가지고 뭐 저기 그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 그게 뭐 일본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거기 돈이 좀 부족하다는데 한 6천억 정도 돈 좀 걔네들한테 좀 대여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갚았다 이거예요. 그 돈으로 그 이익 배당,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 그 돈 가지고 뭐 또 공장 더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 배당으로 그동안에 누적된 거 이익 배당으로 좀 내놓으셔. 그래가지고 이익 배당을 그렇게 5천억 원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논하는 장사죠. 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어, 장부 가격은 5천 원짜리인데 액면 가격이 예, 아니 발행 액면 가격은 장부 가격은 한 34,400원. 이게 그 상장된다면은 시가가 얼마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영국의 3M 아시아 퍼시픽 UK 홀딩스가 72%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의 3M 싱가포르 PTE가 2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 3M 2023년 실적을 분석하고 매출을 예측을 해봤습니다.